문화예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민피플. 오늘은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장 송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회를 넘어서 102회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을 소개하려고 관장님을 모신 건데요. 우리 관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 6월에 와서 이제 10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어린이날 맞춰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규모가 상당하다면서요. 아시아 최대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이다. 이런 칭찬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린이박물관은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네. 아시아 100대 박물관에 올랐고요. 우리나라 국공립 최대의 독립형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입니다. 와, 우리 송 관장님께서는 사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시고 어찌 보면 좀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어린이의 세계로 딱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어른들의 세계라 그러면 특히 또 정치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어른들의 세계라고 느껴질 텐데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왕자의 책 중에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이였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주 잊어버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을 보면 어린이가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가 구분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어쩌면 우리는 아이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글쎄요. 그래도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제 저출생이 심각하다 이런 시기에 포럼이나 특강도 많이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사를 하면서 여성가족 이런 현장을 볼 기회가 많았고요. 또 비혼모,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낳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낳아놓은 아이들을 잘 기르는 데 대해서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좀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취임하신 후에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 취지도 참 좋더라고요. 비전은 크게 말했는데 참 실천을 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부모, 그리고 조선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보호자들 모두가 와서 또 취약계층도 있고 장애인 가정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와서 쉬고 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박물관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어쩌면 힐링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네요. 보통은 지쳐서 가시죠. 저희가 3시간의 시간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워낙 활달하게 뛰어놀다 보니까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커플이 내려서 가십니다. 쉬고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쉬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사실 막 이렇게 3시간, 4시간 놀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가 딱 차에 태우자마자 탁 골아떨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평화의 순간이죠. 그때부터. 아니, 이 친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구나, 이만큼 즐겼다는 얘기니까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계속해서 찾고 싶은 그런 박물관일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자주 다니면요. 제 생각에는 그 공공장소 예절, 어떤 사회적인 규칙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참 많이 오는데 굉장히 혼잡할 것 같지만 거기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음식물 먹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 때부터 저희가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잘 지킵니다. 아주. 착하네요, 아주.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많이 오니까
저희가 뭐 복잡할 것 같죠? 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면서요? 예, 저희가 예약 80%, 그다음에 예. 현장 발권 20% 하고 있고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약을 꼭 하시는 게 편안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 3주는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100% 온라인 예약을 합니다. 네. 근데 예약을 하셨다가 노쇼가 있으면 아. 못 오신 분들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노쇼가 진짜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약을 다른 분 때문에 못했으니까 네. 기회를 뺏긴 거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예약 관련해서 재밌는 일들도 좀 많아요. 네네. 네. 실제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가 최대 예약 인원이 6명인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번에 한 가정이 네네. 6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집안이 아이가 너무 많다고 6명 넘치니 아. 몇 명을 놔두고 가야 되냐 이렇게 안 전화가 돼. 오셔서 저희가 그 이후로 한 번에 6명씩 하루에 2번을 예약할 수 있도록 12명까지 올 수 있도록 바꿨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저희 박물관에 12명의 가족이 온 적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네. 뭐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3형제가 아이를 하나씩 낳았으면은 12명이 충분히 네. 될 한 수 가정당 한 가정당으로 되면 그럴 수 있겠죠. 와. 그만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게끔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이미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이제 좀 자랑할 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네. 실내에 취식할 수 있는 공간. 그전에는 아이들이 좀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바깥에서 좀 식사를 했어요. 네. 단체 관람객이 많은데 올해는 실내 공간을 마련해서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수유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 특히 아이 수유실. 가진 엄마들 오시면 저희가 백화점을 다 돌면서 편안한 수유실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엄마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작은 배려일 수 있는데 그게 굉장한 감동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갔는데 뭐 이게 시설은 의리의리한데 막상 아이를 뉘어서 기저귀를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참 아이한테는 불편한 공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박물관, 특히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그런 일이 없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수유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 네.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요. 네. 정말 뭐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왔을 때 제일 재밌어하는 공간들이 그 바람의 나라 전시가 있습니다. 네. 2층에 오시면은 참 좋아해요. 바람의 원리를 알 수가 있고, 오. 네,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우리 몸은 어떻게라는 공간이 있는데, 네. 우리 몸의 장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머, 어머. 공부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음. 또 에코 아틀리에라고 해서 흙과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면서 배울 수 있고 그림자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또 아까 DMZ 관련한 그런 공간도 있고 건축가, 그러니까 직접 건축을 해볼 수 있는 오. 그런 공간도 있고 저희가 공간이 넓다 보니 많은 프로그램과 전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뭐 한 번 들어오시면 한 서너 시간이라 그러셨는데 금방 갑니다. 순삭. 정말 네. 순삭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어린이 박물관 관장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이 어린이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요즘 뭐 야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야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지금 거의 다크서클, 그렇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1년 365일 어린이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해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제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으로 꼭 오시면 네. 5월 4일부터 5일, 6일까지도 아주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서커스 놀이부터 해서 바디 페인팅, 그리고 스포츠 박스 놀이, 요가도 합니다. 그리고 튼튼이송 챌린지, 댄스 페스티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눗방울은 제가 불 겁니다. 관장님이 불어주시는. 네, 제가 울라프 쓰고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어머머머, 애들이 정말요? 울라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왜 우리가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발로 뛰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스스로 먼저 실천하시고 발로 뛰는 관장님이시네요. 저희 학예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관장이 울라프를 쓰고 다니면 자기를 어떻게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의 프로그램은 뭐 전시, 교육, 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뭐 전시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올해 바뀔 전시가 3층 전시입니다. 지금은 3층에 있는 전시가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네. 코너와 동화 속 보물찾기가 있는데 그 동화 속 보물찾기의 그 동화에 있는 주인공들이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 재미도 없고 요즘 아이들이 볼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꿀 것이고 예.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공간은 다양한 어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것들을 만든 건데 저희가 개관 때는 경기도가 다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죠. 선도적으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가다 보니 네. 거기에 있는 각 그 나라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공간인데 그 아이들이 다 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다문화 쪽에 이자스민 의원이 왔다 가셨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이 지금 청년 됐어요. 어머. 다 알아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올해 새롭게 바꿉니다. 이야. 네, 새롭게 바뀐 공간에서 아이들이 아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 저희는 워낙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만드는 프로그램부터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말에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네. 가족들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가족 단위. 그러면 함께 만드는 어떤 그런 블록 쌓기인데 집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거죠. 가족이 함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직접 녹음하면서 들어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안산에 있는 그 초등학교 다문화 초등학교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비혼한 가정 엄마들 주로 20대 초반입니다. 그 엄마들을 찾아가서 그 엄마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이 그 두 개의 DMG라는 전시를 하고 계시네요. 그 두 개의 DMZ 전시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인터랙티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 멸종 위기 동물들이 친숙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곰을 만져보기도 하고 물론 영상이지만 그런 걸 하고요. DMZ 전시를 통해서 또 통일 열차를 타면서 어떻게 이 DMZ라는 이 공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지를 시키면서 통일과 어떤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갑니다. 그렇군요. 또 자연과 관련된 이것도 많이 테마로 쓰고 계시다면서요? 네, 자연이라는 게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솔방울 모으고 메뚜기 잡고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지나고 보면은 제 인성의 어떤 그 감성의 바탕이 맞아요. 된 것 같은데요. 자연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자연과 함께하거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평생의 어떤 그 기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시절만 해도 외가댁, 뭐 할머니 댁 이러면 농촌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또 네. 그렇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에 사셔도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가 많고 막 네. 아궁이라는 게 뭔지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뭐 돌이나 흙을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좀 안타까운 게 어린이 놀이터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놀이터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디서 노나요?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와서 노시면 됩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네. 어린이라는 말의 그 범위랄까요? 사실 막 정말 영유아부터 어린이에 포함이 돼서 지금 네.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깐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뭘 볼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생각하시겠지만 느낌,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이가 기억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어린이의 범위는 18세까지도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까지도 네. 어린이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TV 보시면서 우리 집에도 어린이가 몇 명 있는데 하고 네. 꼭 가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어야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의외로 경기도민 아니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네.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예. 또 전국에서 많이 오고 계셔서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우리 관장님의 비전을 청해 듣겠습니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어린이를 꿈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열린 박물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의 컨텐츠는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요즘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생기면서 이 사교육 과잉의 시대이고요. 아이들이 어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지덕체라는 부분, 그 인성이라는 부분, 예.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박물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조금 가까이, 그러니까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좀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아이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서 단순히 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힘을 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이제 잭과 콩나무라는 그런 네. 것이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막 올라갔다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올라가는데 못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담력을 기르는 거죠. 자,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맞게 되는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 주간에라도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부모님 꼭 졸라서 어린이 박물관 꼭 오시고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들의 권리 중에 가장 훌륭한 그 중요한 권리가 뛰어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이때는 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시기를 바라고 꼭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민피플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관장님, 송문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